안녕하십니까, 사파 사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빈도 분석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SPSS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PSS를 통해서 자료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열어볼 거고요. 자료는 제가 카페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자료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사회조사 분석사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카페명,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사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분석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여기서 첨부 파일을 받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첨부 파일을 열어 보시면 다음 같은 형태의 결과치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이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불러드리고 빈도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SS에서 자료를 불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SPSS 26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얘를 오픈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다 연습을 한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중에 2009년도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먼저 한번 열어봅니다. 열어보시면 맨 위에 변수명이 있고 구분자가 탭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일부러 제가 여기에 스페이스를 일부러 제가 한번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얘를 끄시고 한글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오픈하셔도 큰 무리가 없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SPSS 저는 26 버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설치 과정이나 그런 것들은 별도의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SPSS가 열리셨습니다. 자료를 열어보죠. 얘를 바로 이렇게 끌어오겠습니다. 맨 위에 변수명이 있었으니까 그런 과정들은 빠르게 넘어가고 할게요. 그 다음에 변수명이 맨 위에 있고요. 구분자가 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탭으로만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공백이 있으면 이렇게 밀려나니까요. 예, 다음 마침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건 다중응답입니다. 다중응답은 본 강의에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빈도 분석이 필요한 이유인데 우선은 빈도 분석이라는 것은 이름 무엇이냐, 이가 무엇이냐, 그래서 질적 척도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니커트 척도는 원래 서열 척도이기 때문에 빈도 분석만 쓰는 게 맞습니다. 중앙값하고 이런 것만 쓰는 것은 맞지만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얘를 그냥 평균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보니까 5번, 제 기억으로는 지금 4번, 5번, 6번이 아마 3점 척도일 거예요. 예, 요 4번, 5번, 6번이 3점 척도고, 요건 5점 척도일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빈도 분석을 돌려볼 건데, 우선은 결집값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Q1부터 요것만 결집값으로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이산형에서 9라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요 정도만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맞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요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다 하지 않고 요것만 우선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근데 연령대도 한번 볼까? 연령은 99세가 아마 무응답일 겁니다. 무응답이 99세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네, 99. 이거는 시험 문제나 입력할 때 반드시 결정된가, 결집값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분석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도 분석을 돌려보죠. 데이터에서 빈도 분석 전체를 선택해서 집어넣고 아이디만 빼낼게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의 평균과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빈도 분석표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결과치가 나오시면 통계량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나오신데, 여기는 5점 척도로 되어 있다는 거고, 얘는 최대값이 3이니까 이거는 3점 척도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쭉 더 가시게 되면 이거는 0101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건 연령입니다. 연령. 에듀도 바꿔야 되겠네요. 에듀, 그 다음에 인컴까지 바꿔보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부분은 결측값이라는 개념은 여러 다른 동영상에서 분명히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고 무응답이나 결측값으로 지정할 거냐 이런 것들은 좀 다르지만, 우선 무응답은 시스템 결측값, 아예 자체가 점으로 된 것을 우리는 시스템 결측값이라고 하는 거고, 자, 결측값, 그다음에 결측값이라는 우리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겨측값 처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분석에서 아예 그거 부분에 여기에서만 빠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스템 겨측값은 아예 분석에서 아예 초기부터 분석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겨측값 지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입 제거를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무응답을 처리했기 때문에 무응답을 겨측값으로, 그러니까 99나 9 이런 것들을 무응답으로 겨측값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해당 분석 대상자가 여기서만 5명이 빠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겨측값 자체가 1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올까라고 보시게 되면 우선 자료를 제가 키보드를 열어볼게요. 죄송합니다. 키보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컨트롤 누르시고 방향키 오른쪽, 다죠. 컨트롤 방향키 오른쪽 아래쪽까지 다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결과치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다 점으로 입력된 것은 우리는 시스템 겨측값이라고 합니다. 하나 요런 것도 다 시스템 겨측값이고요. 전체는 아예 잘못 입력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점으로 입력된다는 것은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을 일반적으로 빈칸 혹은 가장 큰 숫자로 입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전체 라인 자체가 잘못 입력됐기 때문에 얘를 지워야 됩니다. 요거 자체를 분석 대상에서 아예 지워야 됩니다. 지우기를 하셔야 해당되는 이 빈도 분석 결과에서 여기 겨측값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진행해보죠. 근데 하는 김에 인컴 에드도 99가 있었고요. 이건 시험 문제에서 다 주어지실 거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넣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반드시 출력 결과에서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끄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실시합니다.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 그래서 통계량에서 평균 최대 최소, 이걸 반드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잘못 임정된 거는 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빈도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분석 대상에서 포함되는 대상이냐 아니냐, 546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Q3 같은 경우는 7번입니다. 7번이 잘못 입력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대다수 5점 척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7점이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 입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9라고 입력된 거는 무응답이기 때문에 겨측값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지만 7은 잘못 입력된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원시 자료를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얼른 좋고요.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해당 부분을 겨측값으로 처리할 거냐. 다시 시험 문제 다 주어집니다. 해당 부분을 겨측값으로 처리할 거냐, 아니면 응답자 전체를 삭제할 거냐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응답자 전체를 삭제할 거냐, 요거를 그러니까 겨측값으로 지정할 거냐는 시험 문제 주어지고 만약 실무라면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겨측값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변수 보기에서 여기 부분이죠. 3번만 제가 7번을 추가하겠습니다. 7번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실행하셔야 됩니다. 아웃풋에서 아웃풋 결과를 다시 한번 끄시고 다시 한번 빈도 분석 돌려봅니다. 자, 빈도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 이걸 통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게 여기서 이제 겨측값으로 지정됐음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연령 같은 경우는 이제 18 혹은 요 중간 단계인 요 최소값은 18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이 결과처럼 요런 것도 이제 빈도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 레이블 값에 대한 설명을 다셔야만 해당되는 값에 대한 설명을 다셔야만 작성을 하셔야만 여기서 요 해당되는 값을 작성을 하셔야만 아웃풋에서 얘가 나타납니다. 최종 아웃풋에서 얘가 1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분석에서는 분석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우리가 가독성을 위해서 해당되는 값에 대한 설명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유효 퍼센트라는 것은 해당되는 여기서 퍼센트는 전체에서 말하는 거고, 유효 퍼센트는 겨측값을 제외한 부분의 퍼센트를 말하는 것이고, 얘는 해당 누적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미 이건 백분율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한번 보셨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빈도 분석을 해서 겨치값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빈도 분석의 중요점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이게 컴퓨터에 따라서 얘가 겨치값이 제대로 지정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다시 겨치값이 제대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18, 19을 제가 여기 보시면 연령대가 18, 19이거든요. 근데 요거 내가 겨치값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나타나시면 A주에서 18, 19을 넣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넣는데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얘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얘를 끄고 자, 다시 시작합니다. 그 결과 통계량을 볼게요. 통계량을 보시면 원래 이렇게 반드시 겨치값으로 처리해도 이렇게 빈도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18, 19이 시스템 겨치값, 그러니까 겨치값으로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최소값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얘를 끄시고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 경우가 종종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스템 겨치값, 그러니까 겨치값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헷갈리는데 말이 자꾸 혼나오는데, 결츠값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8세, 19세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거의 다 지정을 잘못했을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잘못 지정됐을 때가 거의 다고요. 근데 이렇게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온다. 여기 부분에 계속 나온다. 얘를 끄고 진행해도 계속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얘를 찾아서 실제로 18과 19을 찾아서 오른차순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딜리트를 시키신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딜리트를 시키신 다음에 진행하셨는데, 과거 버전, 최신 버전은 이런 오류가 거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 버전인 경우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빈도 분석을 하셔서 이렇게 겨치값이 지정이 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를 몇 번이고 강조를 드려도 이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급해서 뭐 그렇게 진행하시거나 그런 것 같은데, 빈도 분석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가 틀려지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자료 정리, 그다음 선별 과정, 그다음에 정리화 과정, 겨치값 정령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틀리면 뒤에 부분은 거의 관련한 부분은 다 틀린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빈도 분석의 중요성과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응답자를 선별하는 부분도, 그래서 쓸모없는 걸 딜리트하는 방법, 그 대응 방법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상 스타파 사경월이었습니다.